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단가의 적용 비행이 계속되면서 내년 경기 전망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아야 우리 경제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한데요. 자, 그런가 하면 최근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 영향으로 일본 경제가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들 중심으로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네.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월별로 수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통계를 내는데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10대 수출국, 장사 많이 하는 나라들을 그 성적을 좀 살펴봤더니 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한국만 아래로 푹 꺼져 있죠. 많이 꺼졌네요. 9% 네. 가까이 지금 빠졌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수출 많이 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도 소폭 늘었고요. 올랐네요.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세계 2위 그 수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파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독일처럼 그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이 줄었습니다만 한국이 그 중에서도 유독 경기에 영향을 많이 탔더라. 결론이 그렇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우리가 고래는 아니니까요. 상황을 보면 그 그렇죠. 수출 부진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건 소위 말하는 트럼프 슬럼프. 트럼프 슬럼프? 네, 이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싸움을 걸고 있잖아요. 중국을 한 방 치고 이란도 또 그렇고요. 이란도 한 방 치고 이달 18일부터는 EU에도 징벌적 관세가 예고가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좌판 깔아놓은 동네에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그쪽 시장 상인들한테 추가 주문이 안 들어오겠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26%. 그러니까 네, 그죠. 네. 4분의 1의 수출이 중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에 얻어맞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또 한 가지 근본적으로 중국 산업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에서 사다 써야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는 그렇죠. 쓰는군요. 자급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비싼 한국 걸 사다 써? 우리가 아직까지 수율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께 한 7, 80% 수율이 나오면 대체는 가능하다. 대체 가능하다. 그리고 자꾸 써봐야 우리께 발전하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풍에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GDP,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입 의존도를 이야기하는 이 무역 의존도가 70%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내수가 받쳐주는 게 한 30%밖에 안 되니까 옆집에서 부부싸움만 해도 네. 우리 경제가 휘청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제가 이럴 때 그래도 유일하게 기댈 때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반도체 단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반도체 가격이 지금 사실 좀 무섭게 떨어졌어요. 얼마나 특히 떨어졌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갖다 파는 그 메모리 쪽의 단가가 네, 많이 네. 떨어졌는데 작년 9월을 기준으로 보면 PC에 쓰는 D램 가격이 하나에 8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600원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 9월에는 달러로 환산하면은 3달러가 안 됩니다. 한국 3분의 1 정도 그렇죠. 떨어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한화로 계산해도 한 3,500원 선으로 떨어졌다는 네. 얘기니까 그렇다면은 단가가 3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났던 흐름인데 네. 중간에는 물량도 줄었단 말이죠. 지난달 수출 실적을 보면 물량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걸로 나오는데 네. 단가가 떨어지는 요 상황이 회복이 안 돼서 팔아도 이게 뭐 많이 갖다 파는 것 같은데 실적이 안 좋아지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이 마이너스 33.4%라고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만 이런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유독 고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래픽을 네. 다시 보여드리면 네. 2위하고 3위 업체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1위 인텔은
아주 조금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반도체 매출 실적인데 네. 1, 4, 5 다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2, 3 한국 회사들인데 왜 우리만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느냐. 이게 업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업종이 반도체라는 업종에 다 같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은 우리가 겨울에 선풍기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메모리가 주력인 미국 회사들은 비메모리는 가격이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글로벌 반도체의 부침에도. 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메모리, 이게 소위 저장장치 중심이잖아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증축이나 저장장치가 대규모로 필요한 고수요가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산 저가 제품도 꽤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 피해가 유독 컸습니다. 그렇군요. 수출 부진도 영향을 뭐 끼쳤겠습니다만은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네. 이게 올해도 낮아졌고 내년에 대한 전망치도 굉장히 계속 낮다는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많네요. 네, 일단 올해에도 2% 방어가 가능할 거냐. 사실은 지금 그거 걱정해야 되는 시점까지 와 있는데요. 정부하고 국책연구기관은 그래도 2% 초반은 하지 않겠느냐. 네. 가느다란 희망을 부여잡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내놓은 2분기 그 우리 성장률을 보면 네. 요거 될지 아직까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연구기관들, 민간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네. 올해도 2%가 안 되거나 간신히 턱걸이할 거다 이렇게 보는 데들이 많고요. 내년에는 뭐 여지없이 1%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컨대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쪽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7까지 내려놓은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가미래연구원 등이 내년에 1%대 성장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는 괜찮은데 우리만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낮은 겁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치하고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치가 간극이 커요. 예컨대 그 민간 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의 경우에는 네.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보고 있거든요. 2.9. 그런데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보고 있으니까 격차가 좀 있네요.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난다.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히 나쁠 거다. 이런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수도 취약한 상태에서 수출 기반이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쪽에도 기댈 데가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출도 부진한 것도 거기에 영향도 네. 있고 거기에 이제 또 경제 성장률 전망도 그래서 또 낮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고위급 무역 회담 이번 주에 열린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뭐가 좀 풀릴까요? 10일하고 11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쪽이 힘의 불균형이 확실하면 구애를 확실하게 하는 쪽이 있으면 부등호가 어느 쪽으로 기울든지 단판이 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미국은 지금 으스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간판 외교에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을 확실하게 굴복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 지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중국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거 잘 아닙니까? 버티고 있어요. 일단 거대한 내수 기반이 있는 데다가 중국이라는 나라도 역시 그 미국산 농산물의 큰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미국산 대두를 조 단위로 수입하는 유일한 나라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돼지 3분의 1을 살처분하다 보니 그렇게 많은 대두가 필요 없습니다. 관세까지 철폐하면서라도 외국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사료를 수입한다고는 할지언정 미국산 농산물이 너무나 급한 상황은 아닌 아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중국은 지금 굉장히 궁핍하게 버티고 있다고 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지지 여론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여론이 팜벨트라고 하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부터 시작을 트럼프의 해서 지지 기반. 네. 그렇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는 공장의 백인 노동자로까지 확산하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경제가 되게 좋다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 당장 이게 지난달에 그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제조업까지도 10년 이래 가장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중국을 때리면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 살아난다. 이게 단순한 논리 구조였는데 중국을 그동안 꾸준히 때렸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상황이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구나. 좀 끌어볼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없나요?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판을 확 깨긴 어려울 거예요. 뭔가 여기서 대화의 여지는 남겨둬야 할 것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큰 소리는 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많고 우리가 힘이 더 세고 우리가 그동안 얻은 게 더 많다고 하는데 사실 속사정은 좀 복잡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스몰딜에 만족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 중국 측 협상단하고 회담장에서 나갈 때 이 회의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중국 측 협상단은 지금 지적재산권, 보조금, 중국의 산업정책 이런 거를 안건으로 올리기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거 안 되면 사실 알맹이가 빠진 협상이지만 그와 관련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언급이 되면 굉장히 침소봉대할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